자, 정말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손길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장인데요. 역시 구해줘 다음 주, 오늘도 다음 주를 구해주실 구조대원 세 분 모셨습니다. 자,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나와 계시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조선일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번 주도 진짜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월, 결국 다 가기는 했지만 와, 이런 장이 언제 끝날지 진짜 앞이 캄캄합니다. 세 분께서 어깨가 또 무겁게 다음 주를 또 구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큰 틀의 전략부터 좀 짜나가야 되는 그런 시장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송유 매니저님 다음 주에는 어떻습니까? 좀 일단 아마추어 분들은 좀 손 놓고 뒤에 가서 좀 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 트레이딩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방향성을 잡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점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래도 신규 종목 편입하지 마시고 기존 종목 위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요. 약간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박스권 안에서의 트레이딩을 우리가 좀 플랜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해서 하락한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호재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트레이딩 어느 정도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지금 이번 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지금 연초 대비해가지고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과는 다르게 기업 이익이 훼손되지 않고 오히려 잘 나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당연히 지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기업들은 다음 주부터는 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담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스권 트레이딩 관점에서 조선일 매니저님도 여기 좀 동의를 하시는 편인지? 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중국에서 아시겠지만 저기 보니까 당 대회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중국 주식이 굉장히 폭락을 했는데 그걸 방어하기 디펜스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서 달러를 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잘 아시겠습니다만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가장 많은데 중국이 지금 치파라고 그래갖고 지금 7위안을 넘어서면 안 돼.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7위안 넘어서면 안 되는데 7위안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중국이 갖고 있던 거대한 자금을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중국 루트에 있는 그쪽 라인에 금융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디펜스를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차피 시진핑은 3년이면 하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고 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장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저는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천천히 중국의 이슈를 좀 보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치파를 잡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환율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위안화랑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환율을 어떻게 잡느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지금 전략은 어떻게 갖고 가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 실적이 좋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이건 아니면 악재가 있는 종목이건 모든 종목들이 지금 사실 시장 때문에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답답하신 포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손실이 커서 사실 이걸 손절하기도 좀 애매하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연히 지금 반등이 내 종목이 나올 거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건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제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이 상태에서 재무적으로 좀 안정성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은 좀 안 좋고 전방 산업이 좀 안 좋게 평가받고 있는 업종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3분기 실적 시즌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익 성장 기대감이 아직 훼손되지 않은 기업들 중심으로 교체 매매를 좀 많이 해놓으시는 게 그래야지만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내 종목만 소외당하면 사실 굉장히 더 심리적으로도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안정적인 종목들 그리고 오강 이슈라든지 시정장고 때문에 이런 개별 리스크가 생길 수 있는 종목들은 좀 배제를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가 좀 안정적이고 3분기 실적 전망이 훼손되지 않은 종목들로 교체 매매를 하시고 반등을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포트에 몇 종목 정도 있는 게 괜찮습니까? 근데 포트 종목은 사실 투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적은 종목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약간의 분산 투자 필요하기 때문에 5종목에서 한 10종목 정도? 5개에서 10개 최소 정도?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요? 5개에서 10개 괜찮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너무 지금 다운될 대로 다운됐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종목 수보다는 저는 약간 종목별로 지금 이제 어떤 투자 포인트를 잡느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또 코앞에 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고 가장 지금 이제 주력 사업을 통해서 이 카드 캐리가 지속되는 회사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 수
뭐 상관없이 저는 좀 담아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종목을 왜 샀는지, 얼마나 끌고 갈 건지, 얼마나 좀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컨셉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조선일 매니저님은요, 종목수. 들어오기 전에 이제 코스피 옵션을 좀 봤어요. 예. 봤더니 8월 13일 날 0.19 등가격대 오늘 있던 거 0.19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7점 가격이 한 54까지인가 해서 한 30배 이상 가까이 예. 올랐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옵션이 특히 이제 코스피 옵션이 이렇게 오르면 원래 옵션 만기이 한 2주 남았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데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지금 빠지는데 배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1주, 2주 사이에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쇼커버링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이게 바뀌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이제 안심할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제가 보기에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치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2020년 3월 19일, 20일 코로나 때보다 폭락했던 더 빠졌던 종목이 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잘 여러분 포착하시면 다음 10월달 옵션 만기 전에 아마 큰 배팅장이 아마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올라갈 때 좀 그 타이밍을 좀 놓치면 아쉽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보면서 종목까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 10월에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란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세 분은 10월 달에 첫 번째 주에 편입할 섹터는 어떤 것들을 보고 계시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섹터 보여주시죠. 로봇과 석탄과 소비재. 석탄이 이거 어떤 컨셉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일단 되게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섹터만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요. 예, 알고 있는데 예. 사실 지금 이제 에너지 지금 전 진짜로 지금은 사실 에너지 섹터 외에는 사실 움직이는 게 거의 없다라고 보여질 정도로 지금 약간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에너지 얼마나 강력하냐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종목을 봤는데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신용잔고가 10% 가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예. 지금은 사실 에너지다라는 관점에서 석탄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 로봇 다음 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로봇 종목들도 당연히 사실 최근에 이제 계속 하락장이 오래됐잖아요. 예. 사실 하락장이 시작되고 한 최근 직전까지도 사실 로봇주는 잘 갔던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들이 꽤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반등이 충분히 수급적으로는 다른 섹터들 대비해서 좀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장이 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저점을 만드는 시점에서는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일정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박철수 매니저님 종목까지 보고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갖고 오셨다. 다음 주에 이거 무조건 갈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한숨을 내쉬셨는데 뭐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는 잠시 후에 PT로 좀 앞담을 들어보겠습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잘 되실 겁니다. 그래야 올라갑니다. 잘 되실 거예요. 진행할 때 악담을 해달라는 잘 되실 얘기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 알겠습니다. 소비재 사실 여기에도 관심이 상당히 많죠 지금. 그렇죠. 예. 예. 지금 이제 사실은 경기가 안 좋을 때 소비재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좀 2부에서 예. 통신 유틸리티 방어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비자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방어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잘 고르시면 단기적으로 힘들 때 약간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걸 가져오셨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의 구해줘 다음 주 섹터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요. 송률 매니저의 석탄, 에너지가 대세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석탄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로 한번 모셔보죠. 석탄 관련주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올라갈 것 같은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약간 진짜 뜬금포 섹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석탄, 자 우리 최근에 이제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원전, 태양광, 풍력 이렇게만 위주로 보셨는데, 자 석탄 일단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정권에서는요, 약간 화석 그리고 이제 이런 석탄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를 확대했죠.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기서 맨 밑에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에너지 원별 발전량 현황인데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지금 전체 에너지 비중 중에서 7.5%입니다.
이게 이제 지난 정권 때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 위주의 확대 정책을 핀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석탄은 얼마냐? 전체 발전 비중 중에서 34%를 아직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의 약간 정책 영향으로 인해서 한 40%대에서 34%대로 감소하긴 했지만요. 원자력과 비슷한 수치로 지금 이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석탄이 왜 중요하냐면 자, LNG, 천연가스 가격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면서 기자재까지도 확대가 됐습니다. 자, 근데 석탄 같은 경우는요. 이게 지금 이제 호주 뉴캐슬항에서 지금 이제 출발하는 선적하는 지금 이제 석탄 현물 가격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1톤당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00달러였어요. 200달러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지금 오늘 수치입니다. 오늘 수치인데 지금 이제 1톤당 지금 이제 435달러 지금 보여지는데 1년 사이에 2배 넘게 지금 상승을 했고 석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최근에 꾸준하게 오른 게 아니라 계속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석탄 위주의 지금 이제 주력 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업이나 이익 하드 캐리가 계속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자, 석탄 관련 주요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가 굉장히 빵빵합니다. 지금 이제 LNG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다 보니까 그 다음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석탄인데 석탄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사용량이 확대되고 있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LNG뿐만이 아닙니다. 석탄값 모두 역대 최고 에너지 한파 찾아온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는데 LNG 값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석탄값 상승으로 지금 이제 관련주 LX 인터내셔널 3분기 실적 청신호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이 좀 중요한 뉴스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뭐 도시가스 가격, 그다음에 전기세 인상 뉴스가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요. 석탄 발전 늘려서라도 내년 흑자 전환한다라고 지금 한전이 발표를 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적자폭이 27조 정도 추산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석탄 발전을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흑자 전환에 힘을 보태겠다라는 각오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의 공통된 부분이 하나가 있죠. 바로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34%에서 21.2%로 낮춘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한전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석탄 발전을 오히려 늘린다는 굉장히 좀 약간 이색적인 뉴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 있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사실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요. 너무 지금 러시아발 지금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석탄 사용량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계획이 아닙니다. 지금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석탄 발전소를 재가동했고 지금 이제 주요 국가들에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 때문에 지금 약간 석탄 발전 상한제라고 해가지고 약간 굉장히 규제를 받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저번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완화 검토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주들 수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석탄에 대해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니까 안 보시는 것 같은데 이상이고요, 여러분들. 석탄 섹터 지금 충분히 저평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 거 어떻게 알았지? 보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뭐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별로? 네? 별로예요? 해야죠. 네. 종목 한번 봐야겠다. 뭔지. 일단은 뭐 규제 완화가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좀 들리는 것 같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라서 단기적으로 저도 약간 좋게 보고 있는 분야긴 한데 석탄 관련된 종목들 볼 때 좀 약간 이거는 조금 뭐 피해야 된다 아니면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 뭐 키포인트가 있을까요? 좀? 예, 약간 석탄도 석탄 나름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석탄 위주로 해가지고 주력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가 있겠고요, 당연히. 약간 지금 석탄으로 하면은 사실 몇 가지 기업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석탄 매출 비중이 낮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보다는 약간 석탄 위주의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에너지 대란이 일어나서 주목을 받는 거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신재생으로 가고 있는 건 부정할 수 없으니까 요거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향으로 보는 거죠. 지금 약간 여러 가지 글로벌 정세라든가 매크로적 변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석탄 가격이 여기서 급락하지 않는 이상 저는 약간 중장기까지도 괜찮은 섹터가 그래요? 석탄이 아닌가. 왜냐면은 석탄 같은 경우는요. 지금 LNG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기자재 해가지고 선박, 조선 다 올랐어요. 해운사까지 올랐는데 반대로 석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약간 종목에 따라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것 같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예. 앵커님하고 더해서 네. 그 사실은 지금 딱 보니까 와 굉장히 잘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차트 보니까 완전 예술인데 네네. ESG 차원에서는 약간 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럼 약간- ESG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약간 동떨어진 개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원래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추세가 약간 탈원전이었잖아요. 10년 전에는 탈원전 정책 기조였다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로 정책 기조가 바뀌었다가 지금 이제 원전도 다시 녹색 에너지로 지금 편입이 됐다가 지금 굉장히 약간 복합적인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요. 환경보다는 효율을 챙겨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유럽 중심으로도 지금 이제 석탄 사용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환경을 걱정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다 이제 맞아요. 얼어 죽을 수 없으니까 어. 예, 이런 관점,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석탄이다. 예, 봐주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석탄주 갈 때 태조이방원 네. 만약에 태조이방원이 다음 주에 또 다시 간다면 석탄주는 떨어져요. 이게 반대로 상관관계입니까? 아니면 같이 갈 수도 있습니까? 약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LNG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석탄 가격도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전체적인 태조이방원 섹터가 간다고 해서 얘가 가고 다시 떨어지는 개념보다는 LNG 가격하고 석탄 가격이 굳건하면은 저는 그 관련주들의 수요 그리고 실적이라든가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 특히 LNG나 석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좀 꾸준하게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거 뭐 종목은 제가 지금 보긴 봤는데 잠시 후에 네네. 공개하겠지만 요런 걸 네. 어떻게 찾아요? 어떤 말씀이세요? 처음에 이거 종목을 발굴해서 오늘 이제 네. 가져오잖아요. 네네. 요거 어떤 방식으로 찾으세요? 아 이거 한 2시간 걸린 내용인데 네. 일단 짧게만, 뭐 짧게만. 네. 짧게만 일단은 뭐 수급 먼저 보고 네. 아 요거 수급 들어온다 이러면서 네네. 찾는 건지 아니면 일단은-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네. 작은 종목까지 넘어가는 일단 건지. 테마주별로 이렇게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이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 위주로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충실님께서 야 별점 많이 주셨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처음 맞는 겨울 앞두고 독일 쪽 노르드 스트림 가스관 사고도 해서 석탄의 중요성이 커지긴 했어요. 러시아의 가스를 고의로 끊는 느낌인데 석탄 에너지 괜찮을 것 같아서 별 4개 드립니다. 혹시 종목이 LX 인터내셔널이면 플러스 반개 추가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의 별점은 어떤지 두 분의 별점이 진짜 궁금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야, 5개? 예, 저는 상당히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걸 봤다면 이거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요? 예, 이게 너무 지금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가격대가요. 예. 차트가 좋은 거죠, 기술적으로. 차트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수급이 보니까 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야 만약에 오늘 종목 바꾸자 그러면 바꾸실래요? 바꿀 겁니다. 진짜. 아니, 본인이 갖고 오신 거 일단 어떻게 아니, PK 하시나요?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차트가 너무 예술인데요.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약간 갸우뚱. 아니요, 네. 아니 왜냐면 제가 어지간해서는 차트 보고 이게 칭찬을 안 해드리는데 오. 잘하신 것 같아요. 야, 방송 잘하시네. 이따가 종목 공개할 때까지 사람들이 궁금해서 계속 보겠네요. 야, 진짜 너무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왜 4개예요? 가격 좋고 차트 좋고 실적도 되게 좋았어요. 상반기 실적 때. 좋았어요. 하반기 때 기대감 더 있고요. 실적에 음. 대해서. 그리고 PER도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근데 밸류 대비 굉장히 저평가라서 일단 저도 종목 보고 좀 좋게 더 드렸습니다. 제가. 이게 원래 유명한 종목이에요? 아니죠? 그 주식하는 사람은 알 수도 알 있는 수도 있는 종목이죠. 종목이에요? 당연히. 네. 아. 옛날에 이게 엄청 갔어요. 올해도 이게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89년도 있죠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몇 배 갔냐면 8만 원에서 8만 원에서 69만 원 갔으니까 엄청 갔던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때는 저는 뭐 화이팅 하시라고 2개 드렸습니다. 너무 엄지척이네요. 홍진영인 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유 매니저의 석탄주 탑픽 힌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당연히 석탄 가격의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석탄 판매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석탄 판매권뿐만이 아니라 실적 고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발표 앞두고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유 매니저가 다음 주 구해줄 수 있는 섹터는 석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고요. 이제는 저의 원픽 로봇으로 가보죠. 로봇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재수 매니저님 모셔서 다음 주에 로봇 왜 무조건 가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들으면서 저희 공감대 한번 만들어 나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철순 매니저입니다. 굉장히 큰 부담감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일단 최근에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최근에 이제 8월 중순에 고점 찍고 지수가 밀리는 와중에서도 오히려 신고가 기록했던 종목들도 가장 많이 나왔던 섹터고요. 물론 최근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뭐 종목들이 대부분 다 좀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기관들이라든지 외국인들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종목들이 다수 포착되는 섹터가 지금 현재 로봇 섹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도 상당히 기대감이 좀 있고 최근에 좀 가격 조정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좀 못 샀던 많이 올라가는데 따라잡지 못해서 좀 아쉬웠던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기 좋은 섹터여서 오늘 로봇을 갖고 나왔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텐데요. 첫 번째 장 보시면요. 네, 다 어디로 날아갔는데요. 네. 결국 뭐였냐면 자 기사입니다. 기사. 자, 미술 대충 하시는 분인가 기억이 봐요? 납니다 제가. 예. 자, 뭐 커피를 로봇이 직접 제작을 하고. 자, 커피도 로봇이 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은 편의점에서 실제 배달을 요새 로봇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 생각이 안 나는데. 아니 어차피 뭐 로봇이 요거는 그만큼 실생활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는 상태이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그만큼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은 이제 우리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고 예. 그 말은 뭐냐? 우리 근처에 로봇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커지면서 이것들을 만들고 있는 자들이 이익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사실 로봇 이러면 사실 테마로 가고 막 이랬었지만 이제는 실적과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뭐 로봇 관련된 뉴스는요 거의 뭐 매일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관심이 필요한 섹터고요. 다음 장 보시면요. 자, 로봇은 이런 거죠. 뭐 외부 환경을 인식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이제 작동하는 기계를 의미를 하는데 크게는 이제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로봇 플랫폼이나 뭐 이동용 로봇,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장에서 사용되는 이런 로봇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비스 로봇은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과 그다음에 전문 서비스 로봇이 있는데 쉽습니다. 뭐 가사를 지원한다거나 또는 교육 같은 것들 아니면 엔터테인먼트적인 그런 것들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개인 서비스용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의료라든지 건설 현장 이런 데서 사용되는 로봇을 우리가 전문 서비스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로봇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서 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봇 산업 성장 요인을 몇 가지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 자, 로봇 산업이 왜 성장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기술 진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AI라든지 빅데이터 그리고 5G,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 뭐 XR, 카메라 등 이런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외부 환경에 대해서 인지를 하거나 또는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도와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이 점점 더 이런 기술 개발로 인해서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 개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로봇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역시나 개발이 되면서 로봇의 작동이라든지 제어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발전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기술의 진보가 지금 로봇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성장 요인을 볼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사회 구조가 지금 로봇의 어떤 구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수요는 대체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자, 고령화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좀 감소를 또 하고 있다는 부분도 로봇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D 직종에 대한 어떤 기피 현상들은 예전부터 좀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 인구가 굉장히 줄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역시나 이런 부분들을 로봇이 커버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장 가능한 그런 분야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최저임금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올라가지만 이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부담이 좀 심하죠. 경기도 안 좋은 상태인데. 자, 그런데 요새 보면 서빙용 로봇 아마 식당에서 보신 분들도 꽤 이제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를 놓게 되면 종업원을 고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매달 뭐 한 50만 원에서 크게는 뭐 100만 원 돈까지도 절약이 된다라는 통계도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만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지만 로봇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로봇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인 구조가 변화를 하면서 로봇 산업도 동시에 성장하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보면요. 정책 변화인데 자, 미국 같은 경우는 NRI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로봇 R&D에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우주항공이나 이쪽 로봇 관련된 것들도 타 국가들 대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죠.
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라이즌 2020이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역시나 유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 중국도 지금 2025년도까지 이 10개 핵심 사업 내에서 로봇을 선정을 하면서 역시나 엄청난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아베노믹스 이제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실로봇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나 로봇 성장을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다. 다음 장 보시면 국내도 마찬가지인데 자, 국내 정책 변화를 보면요.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간 협의체, 자율주행 로봇 민간 협의체도 만들고요. 아니면은 로봇 2021년도 말에는 뭐 로봇 분야에 뭐 3,8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다. 또는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최근 뉴스를 보면은 올해 6월이었죠. 로봇 산업 규제 개선 민간 협의회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역시나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 산업의 어떤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꾸준하게 굉장히 긴 텀도 길지가 않아요. 최근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로봇 산업의 성장을 좀 이끌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리고 코로나가 사실 로봇 산업의 성장을 굉장히 많이 이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서빙용 로봇이라든지 또는 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코로나로 인해서 공장 운영이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정성 문제가 있잖아요. 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한계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로봇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모든 사업체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 그래서 자동화율도 높아졌었고요. 그 사람 간 접촉뿐만 아니라 이제 키오스크라든지 택배 이런 비대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는 우리 주변에 굉장히 일상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로봇 산업이 실제 코로나 이후에 급성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제 로봇 산업 전망을 좀 보면은 2021년도부터 2024년까지 기준인데 글로벌 전체적인 로봇은 연평균 한 19%까지 고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10%대,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을 가장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연평균 한 26% 이상. 이 정도면 엄청난 성장폭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성장 전망을 좀 보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22%대 성장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아주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국내 로봇도 사실 엄청나게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데가 가장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만은 아니지만 로봇을 포함한 전략 사업에 240조 원을 투자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올해. 그럴 때 로봇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사실 작년 말까지는 로봇이 TF팀으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이게 로봇 사업 팀으로 격상이 되면서 이제는 삼성전자도 이제 로봇 사업에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네가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실제로 이런 부서를 만들면서 격상을 시키면서 인정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2021년도 말에 로봇 사업센터 비즈니스 솔루션 본부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솔루션 샤프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서 로봇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의지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LG전자가 뭐 로보티즈나 뭐 보사노바 로보틱스, 뭐 로보스타 투자를 많이 합니다. 로봇 관련된 회사들에게. 그래서 지분 참여를 통해서 로봇 산업에서의 뭔가 미래 먹거리를 찾겠다라는 의지가 실제 투자 쪽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대기업 투자 지속으로 인해서 고속 성장이 전망이 되는 아주 유망한 섹터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자,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삼성자산운용에서 올해 4분기입니다. 이제 로봇 관련된 ETF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이 가장 먼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타 지금 운용사들도 이런 로봇 관련된 ETF를 만들겠다라는 내용들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수급 유입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정부의 이제 4분기 로봇 진흥 정책 내 로봇 산업 육성 정책 포함이 기대감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곧 4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어떤 이슈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1월 달에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발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다음 달, 그 다다음 달 계속적으로 뭔가 이슈가 있는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로봇 관련주 정책도 지금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이런 ETF 같은 것으로 인해서 액티브 자금 수혜 기대감도 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섹터 성장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지금 정책적인 그리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 실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 내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기업들이 이제는 많아졌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좀 공략을 한다면 굉장히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로봇 관련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기가 막히네 로봇. 반응이 야, 이게 그 테슬라에서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아침 10시에 이제 AI 데이. 그렇죠. 거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이번에 공개. 처음 네. 하죠. 작년에 공개를 했었는데 이번에 시제품이랑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렇죠. 이게 원래 약간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그때 보여주려고. 175cm의 그 로봇이 나왔었죠. 75kg. 네. 그래서 테슬라가 좀 서프라이즈를 보여준다면 다음 주에 테마. 무언가를 찾고 있는 시장의 눈길과 관심은 로봇으로. 아닌 것 잠깐만. 이게 재료 소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 같은데. 도와드리는데 그렇게 아니 씁쓸하시니까. 사실 뭐 테슬라 AI 데이 이슈도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내일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거는 아니, 뭐 크게 신경은 안 쓰고 있고요. 아니 박민 회장님이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이제 증시 일정 하시잖아요. 네. 2부에서. 근데 이게 원래 그 인탑스가 지금 시가총액도 좀 괜찮고 이래갖고. 아, 종목 그냥 남의 종목 그냥 까버리시네. 죄송합니다. 아 이거 죄송합니다 이게. 인탑스입니다. 아 인탑스. 이 종목이 왜냐면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내가 실수했네. 괜찮습니다. 아니야. 이 12월 9일 날 이제 그 원래 패시브 펀드를 이제 윈도우 드레싱 하잖아요. 네. 10종목 정도 바뀌는데 거기에 이게 들어가는데 네. 보통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 사고 있긴 하지만 기관이 원래 이제 패시브 펀드 들어가면 공매도를 못 치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전까지 또 계속 사가요. 네. 사가는데 오늘도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 그렇죠. 예, 수익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어느 정도 아까 이게 내가 종목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니야. 이- 보내는 방법도 가져가지.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 종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패시브에 들어가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예, 지금 주가 추이도 괜찮은 것 같고. 네. 예. 근데 여기 채팅창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질문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은데 로봇 종목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거기서 또 랜덤하게 또 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특히나 이제 로봇이라고 해도 말이 로봇이지 그 안에서 로봇의 성격, 하는 역할 뭐 다 다르니까. 네. 인탑스는 어떤 그 잠시 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뭘 기준으로 좀 선정을 해야 돼요? 일단 로봇 실적 관련주가 보고? 많은데 일단 실적만 잘라도요. 실적으로만 잘라도 상당히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렇죠. 일단 실적을 잘라 버리시고 물론 테마가 형성되고 이제 시세가 분출될 때는 네. 올라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매크로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실적을 실적이 무지 좋아요. 그다음에 네, 확실히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공략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물림이 나오고 이제 반등 나오면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이 꼭 들어오는 종목들로 보시면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를 배당도 가져갔습니다. 꾸준히 주고 실적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네. 요런 거 시장 밀리고 같이 밀릴 때 조금씩 사두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그렇죠. 질문 가죠. 예, 일단은 뭐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성장성이나 실적 굉장히 좋거든요. 타 섹터에 비해서 좋은데 근데 이제 로봇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고환율,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네. 거는 로봇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사실 이게 로봇이 수출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로봇 분야별로 볼 수 있겠지만 한 5위권 밖에 있어요. 대부분의 어떤 로봇들이. 그래서 수출보다는 내수 쪽에서 좀 약간 매출이 좀 잘 나오는 기업들을 잘 고르면 충분히 그래도 베팅할 만하다고 봅니다. 일단 수출에 대한 기대감 좀 빼셔야 될 것 같아요. 당분간은. 내수 위주. 알겠습니다. 정은은님께서 세상의 미래와 내 계좌의 미래를 밝히는 로봇 별이 5개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주셨는데 저희의 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야, 4개. 1개씩 빠진 이유는 뭐가 될까요? 12월인데 조금 빨리 하셔서 12월에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패시브 펀드 아, 편입이 그거네. 그래서 항상 보니까 박 매니저님이 다음 주 일정을 하시니까 조금씩 빨리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일정이 좀 앞으로는 많긴 이제 합니다. 반보씩만 이렇게 앞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뺀 이유는요? 지금 이제 환율이 너무 세가지고 대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도 이행을 못하고 지금 이제 지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저는 별점 하나 뺐습니다. 네. 저는 원래 별 5개인데 아까 그거 뭐 안 나와가지고 반 개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탑스에 대한 힌트 뭐라고 쓰셨는지 한번 박철수 매니저요. 자, 오늘의 종목은 인탑스입니다, 여러분. 인탑스인데, 자,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이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일단 최근 들어서 예. 대량으로 로봇 생산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기업으로부터 이제 수주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또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인탑스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상당히 많으셔서 어디에 투자 포인트를 잡는지도 중요할 것 네. 같아서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헬프 섹터 로봇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의 헬프 섹터 소비재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다음 주에 소비재가 갈 것 같은지 조선일 매니저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박민희님한테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예. 자, 우선 이제, 저는 소비재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이제, 지수방어 역할을 하고 있죠. 디펜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소비재를 가지고 나왔는데 차트를 한 4개를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이 종목들을 여러분 잘, 써놓으세요. BGF 리테일, 농심, 신세계 인터내셔널, LF 하나가 빠졌습니다. 여기 지금 환율 수혜를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영업무역인데 그 종목도 엄청 좋은데 칸이 없어서 뺐습니다. 예. 근데 이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CU죠. 예. 맞나요? 그죠? 예. CU 그다음에 라면 여기 비싼 두 회사는 비싼 뭐 의류나 아니면 패션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뭡니까 향수 같은 걸 만드는 그런 회사들인데 자 여기서 어떤 픽을 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 환율 위협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위협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998년도에 1년 동안의 평균 환율이 1,400원이 넘었습니다. 자, 사실 2008년도하고 2009년도 보면은 이게 2009년도가 1,597원인가 95원으로 원래 달러 대비 환율이 가장 높았는데 1년 동안 평균을 따져보니까 1,400원이 안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금년이 지금 9월 달까지 평균 환율이 1,305원인가 15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기간이 10월, 11월, 12월에서 3개월인데 1,400원을 유지를 한다면 여러분이 평생 지금 태어나서 달러 대비 환율이 1,400원이 넘어가는 것을 두 번째로 구경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1998년도 태어난 2000년 세대, 밀리니엄 세대라면은 이제 1,400원 평균 넘어가는 걸 처음 보는 거죠. 자, 이런 거 정말 지금 위협입니다. 위협적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환율이 너무 뛰면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약간 경기가 침체되고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열죠. 자, 거기다가 두 번째 여기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중국 위안화입니다. 아까 치파 얘기를 했는데 보통 중국은 달러 대비 자기의 위안화가 7위안 이상 올라가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7위안 정도 올라가면은 중국의 무역이나 수입 관련해 갖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해보면 손해를 보기 쉬운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치파 7위안 이상 올라가면 방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도입 부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달러를 갖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중국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포르, 중국에 관계되어 있는 그런 국가들에 포진되어 있는 증권사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달러 대비 달러를 팔고 자기 위안화를 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7위안을 고수하기 위해서죠. 자, 다음 장 보죠. 자, 환율 위협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달러 때문에 걱정이 되게 많은 분들이 수입하시는 분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문제가 뭐냐면 저희 회원님 중에도 한 분이 계시던데 미국에 지금 유학을 보내놨는데 아들, 딸이 보내놨는데 너무 지금 올라가니까 지금 달러를 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죠? 만약 1,500원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 되게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달러의 강세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이게 전부 다 이제 여러분들 피부로 다 느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중국 얘기를 다시 넘어가 보면 항생 지수를 보십시오. 32,000포인트까지 2021년 딱 우리 증시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의 항생 지수가 32,000포인트까지 찍다가 오늘 제가 장중에 이제 이걸 캡처한 건데 17,000포인트까지 거의 한 50% 가까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시진핑이 다음 달 10월 16일 날 20차 전당대회에서 이제 3연임하기 위해서 결정을 짓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조치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번지면 안 되니까 다 격리 조치를 시켜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왜냐하면 10월 1일부터 중국 공산당의 국경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쉬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가게 지금 막아놓고 있으니까 2019년도 대비 거의 중국의 소비
하는 이 국경절에 원래 돈을 많이 쓰는데 그때 대비 한 40%밖에 안 쓸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제 그 중국 당국에서 금융당국에서 발표를 했죠. 내가 보고 있다. 뭘 보고 있냐? 지금 금융당국 중국 내에서 지금 절대로 매도하지 마라. 공매도 치지 마라. 하면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엄포가 아닌 진짜 명령을 이게 이제 문서로 내려가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명령이 아니고 뭡니까? 이제 보통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그 금융 당국의 지시로 해서 내려가 있는데 이거 지금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발작이라고 그러는데 급등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을 했습니다. 뭘 경험을 했냐면 2020년도 3월 19일, 22일 코로나가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갑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지갑을 열던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있다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 돈이 없는 분들은 돼지저금통을 뜯어가지고 그죠?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왜냐하면 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으니까요. 돈이 있는 분들은 이 샤넬백입니다. 명품백인데 돈을 척척 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관이 없죠. 그렇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왜 말씀드리냐면 다음 장 보시면요. 자, 이게 작년에 여기 써 있네요. 한국은행의 물가통계청의 김 과장님이 분위별로 이렇게 분석해서 내놓은 겁니다. 이건 뭐냐면 1분위부터 5분위까지 1분위는 가장 못 사시는 분, 그다음에 3분위가 이제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5분위가 가장 잘 사는 사람인데 2019년도 대비 1년치를 본 거예요. 19년하고 20년 대비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썼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아예 1분위는 돈이 없기 때문에 빼버렸고 2분위는 원래 돈이 원래 많지 않기 때문에 씀씀이도 적기 때문에 0.01%만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대비. 근데 중산층이 문제입니다. 중산층이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코로나 걸리기 전보다 0.06%로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뭡니까? 우리는 약간 돈을 아껴야 되겠다. 이런 게 작용을 한 거죠. 근데 오히려 4분위와 5분위 이분들은 원래 아시겠지만 인컴이 그러니까 달별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이상 계속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하실 필요 없죠. 그러니까 4분위하고 5분위 보시면 4분위 같은 경우는 2019년도 대비 0.04% 지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5분위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넉넉하니까 오히려 2019년도보다 2020년도 코로나 걸릴 때가 이거 너무 싸서 너무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0.07% 소비 패턴이 늘었습니다. 자, 이거 뭘 뜻하는 겁니까? 앞으로 여러분 소비 패턴이 극과 극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거를 우리가 2020년도에 경험을 했기 때문이죠.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통틀어 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제가 소비재 탑픽의 힌트를 딱 드리자면요. 네,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사 이익을 받는 그런 소비재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자, 그거를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자분이 네. 진행은 마음대로 하시네요. 이제 다들 놀라지도 않아요. 이제 보면. 네. 힌트는 나중에 공개해야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직 적응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예. 소비재? 근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지금 소비재 가 있어요? 소비재가 가 있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죠 나이키 실적 발표한 게 재고만이 쌓여가지고 강달러의 영향도 있었지만 어쨌든 재고가 많이 쌓였다. 전년 동기보다 44% 재고가 늘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경기가 위축됨에 따라서 수요가 좀 줄어드는 그렇죠. 소비를 좀 줄이는 그런 부분에 대한 주가 타격은 없는지. 그런 타격 없습니다. 그런 타격 없고요.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5분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거와 같이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조금 반등이 되면서 매출도 늘었다가 점점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로 인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였던 4개 종목이 있었죠. 예. 그 4개 종목들이
아까 거기다가 영업무역까지 포함을 해서 5개 종목들이 오히려 2022년도에 좋았던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탑픽 하기 위해서 4개 그리고 5개 영업무역까지 가지고 나왔는데 그런 종목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키가 떨어지면서 오늘 영업무역 한세 실업 오늘 막 6% 7% 넘게 그렇죠. 많이 떨어졌죠. 빠졌는데 그거랑은 별로 상관없는 종목이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두 분 질문 있을까요? 짧게 네. 갈게요. 짧게. 시간이 일단 없어요. 뭐 환율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는 환율수에 말고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어떤 건지. 예.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릴 그 종목은 이제 환율 영향을 안 받습니다. 제가 환율 영향을 말씀드린 이유는 환율 때문에 전 세계 전체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제 경기 위축이 되니까 그 국가들 내에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소비를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분위부터 5분위까지 그러니까 중산층은 당연히 원래 쓰고 있던 것보다 왜냐하면 쓴순위가 좀 많으니까 3분위는 굉장히 많이 소비를 줄일 거고 2분위 같은 경우에도 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 줄어드는데 오히려 4분위나 5분위 그러니까 돈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계속 쓰고 있다는 얘기죠. 부자들은 뭐 명품이나 뭐 이런 거는 더 많이 산다. 그렇죠. 더 씀씀이가 커졌다.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왜냐면 가격이 좀 싸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질문 갈까요? 소비재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그렇죠. 표현이긴 그렇죠. 하잖아요. 그래서 예. 예를 들어 아까 보여주셨던 대표 종목들 보면 뭐 편의점도 있고 예. 음식료 업종도 있고 예. 의류 관련된 업종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요거 하나는 꼭 봐야 되는 종목 선별 시에 예. 공통적으로 봐야 되는 팁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사실은 여기 내용 중에 4개만 갖고 나왔는데 원래 소비재는 먹고 쓰고 마시고 즐기는 거 다 들어가거든요. 다 들어가는데 이거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듯이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패턴이 배당을 꾸준히 주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갖고 뭐 대연이나 조그마한 종목들이 얼마 전에 엄청 급등했었죠. 네. 예. 근데 그 종목들도 보면은 배당 줬다가 안 줬다가 하는 종목들도 있고 배당을 아예 안 주는 종목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들 배당을 좀 주시는 종목들을 꼭 선별하시고 그리고 매출 규모나 EPS ROE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매출하고 영업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EPS ROE 따지는 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EPS ROE를 체크하시면서 배당을 주는지 그거 확인하시면은 조금 실수를 덜 하시죠. 알겠습니다. 기본 충실님은 아까 별점을 좀 후하게 주셔가지고 4개 반 뭐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의 별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반. 아, 오늘도 짜시네. 야, 3개. 오늘 예, 일단은 뭐 지금 이제 필수 소비자면은 너무 광범위하긴 하지만은 환율 수혜가 예상되는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다음 주에 갈 모멘텀이 좀 작지 않나 해가지고 우리 그런가? 코너 때문에 예, 그래서 저 2개 뺐습니다. 저는 약간 식음료 쪽 아닐까 이래서 좀 괜찮았는데 이 종목을 보고 잘 모르겠어서. 저는 소비재 그래도 최근에 좀 저는 너무 종목이 많다 보니까 통계를 다 내지는 못했지만 자, 대표 종목들 보니까 주가 방어도 하는 기업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 안전성이 좀 있기 때문에 좋게 보지만 역시 저도 이제 다음 주 뭐 특별한 모멘텀? 일정이 좀 없는 것 때문에 조금 줄였습니다. 대박일지 하니까 다음 주에 뭐 소비자 갈 만한 그런 일정 뭐 이런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주식이 올라야 좀 소비가 늘지 않을까. 저도 다음 주 일정 보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없어요. 반등이 알겠습니다. 모멘텀이다. 어쨌든 뭐 좋은 종목은 관심을 받는다라는 네, 개념으로 그럼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세 분의 헬프 섹터 다 들어봤습니다. 하나는 석탄, 하나는 로봇, 하나는 소비재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탑픽 종목에 대한 힌트를 주신 만큼 아무래도 한번 종목을 뜯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섹터를 하나 정한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도 오르는 종목, 못 오르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종목까지 꼭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석탄을 강력하게 밀었던 우리 송률 매니저 어떤 종목일까요? 예, 일단은 아까 몇 분 정도는 맞추신 것 같은데 GS 글로벌입니다. GS 글로벌.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석탄 판매권을 확보를 했는데요. 2017년도에 GS 에너지랑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가지고 인도네시아의 BSSR이라는 석탄광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15% 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투입된 자금이 4,500만 달러였습니다. 지금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분을 5% 정도 확보해가지고 5%에 해당하는 석탄 판매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지금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일 때 지금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겠고요.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6일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26일부터 외국인 중심의 기관과 매수세가 유입이 됐기 때문에 특히 하락장에서 이렇게 메이저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이런 석탄 판매권뿐만이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 3,699억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7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폭 상승을 했는데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기존의 주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에 3분기 실적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2,660원이었는데요. 매수가 2,660원부터 2,62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는 2,45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 매니저도 극찬했었던 그 종목 GS 글로벌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철수 매니저님의 로봇 인탑스가 이미 벌써 공개가 됐죠. 네, 기대감이 전혀 없는 인탑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디다 죄송합니다. 두고 아닙니다. 해야 될까요? 네, 투자 포인트 굉장히 좋은 게 많은데 사실 이게 로봇주로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사업을 보면 로봇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을 보면 플라스틱 사출, 그다음에 금속 금형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선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휴대폰 케이스에도 적용이 되고 가전제품에도 적용이 되고 자동차 내외 장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매출도 1조가 넘는 굉장히 큰 기업이죠. 자, 일단 사출 기술로 인해서 사실 지금 실제 로봇 사업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가 실제 방금 말씀드린 로봇 사업 진출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들인데, 베어 로보틱스라는 회사의 서빙 로봇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독점으로 제품들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베어 로보틱스와 상당히 대량 거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작년 통계가 지금 한 5,000대 정도 된 것 같고요. 올해 한 1만 대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매출이 한 30% 정도까지 한 25에서 한 3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면 한 5,000대 기준으로는 한 200억 원대 후반, 그리고 그 다음에 1만 대 기준으로 보면 한 500억 원 후반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로봇 관련된 매출이 이제 실제로 전체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로봇이 이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수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수급이 양호합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들 수급 계속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상당히 아쉬운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담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1년도 영업이익을 보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2년 영업이익이 800억 원대에서 1,400억 원대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 실적 고성장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라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요. 자, PER은 4.5배, PBR은 0.8배 수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차트를 보면서 가격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보다는 좀 아래쪽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스권 밑에서 좀 잡아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매수가는 29,000원에서 29,500원 정도 선, 그리고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인 34,000원,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이죠. 전저점 부근인 2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탑스 조선일 매니저님 인탑스 좋아요? 좋습니다. 예. 지금 갖고 오신 종목이랑 인탑스도 바꾸려면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글쎄요, 그거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GS 글로벌 아까 GS하고 탐냈는데. 바꾸고 싶어요. 그거는 네, 그건 탐냈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일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을 갖고 계시길래 아까 인탑스랑 안 바꿀 것 같은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재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져 나왔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예, 예. 이 종목은 뭐 잘 아시죠? 뭐 예전부터 신세계 백화점 내에서 이제 런칭도 했었고, 이거 비즈니스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고가의 브랜드를 많이 런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뭐 여러분 남자분이나 여자분 잘 아시는 알마니 브랜드, 그리고 마르니, 그다음에 셀린 같은 고가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얼마 전에 또 런칭을 또 했죠. 최근에 산타노벨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딥티크, 바이러도르, 어려워요 이게 이름이. 이런 이제 그 니치, 그러니까 니치 브랜드 마케팅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향수입니다. 이런 것들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상당히 판매율이 꾸준하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회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럭셔리 기업으로 정평 나 있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잘 디펜스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소비 둔화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극화됐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BJ 브리테일 같은 편의점에 가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비싼 브랜드를 사는데 양극화가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이 조금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앞으로 이 회사는 신규 브랜드 발굴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라이선스도 확보를 하면서 사업 다변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외형 확대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소비 심리 반사 이익을 보는 그런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고요. 자,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이 차트가 지금 보면은 지난 그 6월달 이후에 조정을 36,000원 찍고 지금 상당 기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가격은 한 26,500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25,000원까지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 가격은 31,8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3,7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분의 종목 GS 글로벌, 신세계 인터내셔널, 인탑스, 저희가 요 종목들 매니저님들의 감을 믿으면서 다음 주에 어떻게 갔는지 다음 주에 또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분 매니저님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자, 9회조 다음 주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분 개인의 코너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3인 3색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코너, 우리 강성호 아나운서와 함께 세 분은 어떤 코너를 또 준비하셨는지 한번 내용 들으러 가보겠습니다.